자, 남현희 씨가 이 전청조에 대해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오늘 공개됐더라고요. 네, 일단 앞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를 스토킹하고 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저희도 어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너무 힘들다. 전청조가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토킹 외에요. 사기라든지 이런 다른 피해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추후에 혹시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사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남현희 씨는 현재 자신의 SNS에서 전청조 씨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둘이 함께 즐겼던 휴가 사진 모두 삭제가 됐고요. 전청조 씨는 SNS 계정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자, 남현희 씨를 속이기 위해서 재벌 회장을 사칭해서 직접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공개가 됐죠? 자, 문자 메시지는 남현희 씨가 이제 공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8월 25일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룹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파라다이스의 A 회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남현희 씨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반가워요. 저는 청조 아버지 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급히 연락을 드린다고 하면서 뭔가 부탁한다고 하면서 문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놔요. 너 며느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고 어릴 때부터 지금 청조하고 떨어져 살았다고 하면서 천재적이다 뭐 얘기도 하고 첫 며느리다 남현희 씨 혼인도 10월에 마무리 지어라 또 호칭도 정리되고 아이도 아빠라고 부르려 하렴 등등의 얘기를 좀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진짜 회장이 아니고요 지어낸 거죠. 요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으로 썼던 문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아유 저걸 왜 속을까 싶은데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잘 속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자작극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말투가 조금 이상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사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전혀 못했대요. 근데 이 전청조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살고 있던 그 집에 짐을 빼러 들어갔다가 이 전청조의 세컨드폰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거기서 혼자서 주고받고 이랬던 걸 찾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믿고 싶었고 믿으려고 했다. 악마이지만 악마이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잘못된 거를 말해줘야 될 것 같지만 또 그것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영상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요. 전청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난 7월 처음 강연을 했던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험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또 태어나자마자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1시간에 제 기본 컨설팅 비용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요. 보통 한 3억 정도 받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돈 주고 여기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저 여기 공짜로 들어왔어요. 자, 무슨 맥락입니까, 이거? 네, 저게 지난 7월 15일에 전 씨가 자기 개발 이런 주제로 그 롯데 시그니엘 42층에서 특별 유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전 씨는 나 이런 대중 강연 처음 해본다. 아무에게나 이런 컨설팅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주 고액을 받아야지만 강연을 하곤 했는데 나는 재벌 3세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IT 사업가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언급도 하는데 남현희 씨의 학원 직원들을 소개하고요. 남현희 씨와 특별한 사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또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남현희 씨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전청조를 처음 봤을 때 경원을 대동하고 이렇게 짠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 경원을 대동한 사진, 제주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전청조는 경원 한 명당 월 1,500만 원씩을 줬다고 해요. 자, 이거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라고 그러죠. 이제 과대망상증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전 씨와 같이 살았던 고고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인데 전 씨가 저 유튜버의 지인들을 그 친분을 쌓았어요. 쌓은 뒤에 아마 이들에게 몰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 유튜버는
피해자가 한 5-5명이나 6명 정도인데 약 10억 상당을 피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유튜버가 과거 자신하고 전 청조 씨하고 카톡 대화했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뉴욕에서 살았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재벌 3세라고 소개도 했고 그 소개하면서 오케이 그럼 next time 놀러 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했어요.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 영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요. 같이 있으면 I am 신뢰. 요게 지금 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 am. 이거 쉽잖아요. 신뢰란 영어를 전 씨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신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글과 영어를 혼동을 했는데 쉬운 거는 영어로 쓰고 어려운 글자는 그냥 한글로. 이거 미국 시민 절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저게 그래서 요즘 약간 성공적 예전에 어떤 한 남자 배우가 썼던 그 표현처럼 막 이제 어떤 문구로 막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자, 제보자는 한 여성분인데 이 전청조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전청조의 사진을 방송에서 딱 본 순간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서 전 씨의 얼굴 사진을 보고 순간에 딱 알아봤다고 하는데 게다가 전 씨하고 전 씨 아버지하고 닮은꼴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 씨라는 전 씨 아버지죠. 전 씨 아버지가 전 씨 사진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다고 하는데 아마 전 씨하고 전 씨 아버지하고 젊을 때 사진이 아마 비슷하다고 하는 건데 또 중요한 거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청조 좀 특이한 이름이에요.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데요. 제보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전 씨 부부는 그 전 씨가 어린 시절 이혼을 했고 전 씨 엄마는 충남 당진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강화도에 있는 작은 암자에서 귀가하고 있다고 이 제보자는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보자분과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고 이제 너무 친절하고 막 돈이 옷도 막 바지도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막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막 엄청 막 능력 있는 것처럼 애기 지금 청조랑 똑같이 그리고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맨날 기도를 했어. 감사하다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업체 차를 달라 그러고 그래서 차를 주면 금방 다음 달에 돈 준다 그러고 근데 나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에 상처를 너무 입은 거야. 착하지 나쁜 사람이야 아주.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 지 아빠가. 언변이 되게 좋고 굉장히 도도하고 그 애기랑 똑같더라고. 자, 그러니까 사실상 로맨스 스캠을 쓴 수법이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똑같다. 네, 같았다는 겁니다. 일단 저 제보자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랑 지난 2015년에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식당을 크게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제보자에게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2년 반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제보자한테 결혼하자, 뭐 같이 살 땅이며 집을 구하자 이렇게 졸랐고요. 결국 제보자 돈으로 실제로 집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청조 씨의 아버지가 돌연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무실까지 차려달라고 해서 그것도 실제로 차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뭐 결혼할 사이인데다 평소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믿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해줬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제보자랑 결혼할 것처럼 굴던 이 전청조 씨의 아버지 지난 2018년에 감쪽같이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약간 정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렇죠.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방법은 어떤 심리적으로 내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돈을 이제 사기하는 방법. 거의 유사한 방법인데요.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60여 명이 된다라고 해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16억 원 사기 당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도 3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이
전청조 씨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워낙 용의주도하게 도망다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특수반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검거는 안 되고 있고요. 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본인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한 6개월 정도 숨어 있으면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일부 금액은 이 아버지로부터 딸 전청조한테도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예, 아무튼 전청조 관련해서 뭐 좀 아시는 게 있거나 그럼 저희한테 좀 제보를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가 이 전청조 사건을 전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